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찌됐든 20대 후반에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외도 2번 갔다가 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한 보람으로 그래도 비록 작은 아파트지만 그 어린 나이에 1,410만 원 현금을 주고 13평 아파트 5층에 3층 로얄층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탄을 뗄 때인데요. 정말 기분이 좋았죠. 어느 누가 나 숟가락 하나 사라고 돈 준 적 없고 내 청춘까지 바쳐서 형가족 4명을 위해서 희생도 해보고 이제는 내 가정이라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비록 남한시가 학업은 제대로 못해도 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점이 너무 돈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병이 드는 거를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사는 거를 왜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내가 생각을 해도 정말 삶이 고단하고 힘들죠. 누구라도 다. 그러나 유독 저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앞서 건설에서는 그만두고 이제 시내버스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또 조금 지나서 또 헛바람이 듭니다. 우리 또래 애들하고 울려가지고 그 당시에 마을버스가 탄생하려고 할 당시입니다. 1986년 아시안 게임이 끝나는 해. 그래가 87년이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서울 시내 고지대는 매일 끝나고 나서 다니고 해봤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금력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또 허송세월 또 몇 달을 보내고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서는 맨날 안 되는구나. 또 돈을 찾아서 뭘 하냐. 요식업, 식당. 내 평생에 처음 시작해보는 식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 없는 저가 외가 쪽에 그 친척분이 종로에서 예식장을 크게 하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방장을 모시고 갈비집을 하려고 강명시에서 강석으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갈비집을 하는데요. 신기하리 마치 남한시가 그동안 만져보지 못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운이 저한테 왔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벌겠다는 생각에 자만에 떨기도 하고 그 당시에 친구들은 결혼도 못하고 월세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저는 집까지 샀겠다. 거기를 전세 주고까지 와서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모십니다. 왜? 형 가족이 어머니 돈만 벌면은 일원 하나 남기지 않고 빚까지 지워가면서 돈을 계속 가길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속도로 현장에 갈 때 어머니 모시고 가고 해외 갔다 와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식당을 같이 하는데요. 종업원도 2명씩 쓰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고부지간의 갈등 속에 저가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6대4 비율로 어머니 편을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는 저만 아프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집사람이 그렇게 심하고 몇 번 싸우다 툭 하면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나는 어릴 때 어머니나 아버지 그 사건 때문에 그 노이로제 애들한테는 그런 충격을 주지 말아야지 하는 게 늘 머리에 있어서 그건 개의치 안 하고 애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억수로 벌 것 같은 저가 또 저 스스로 실수를 합니다. 뭐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때죠. 1988년 서울 올림픽에 하고 붙은 집값이 엄청나게
좀 거짓말 보태면 하룻밤만 지나도 많이 올라가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철산리 집을 그냥 뒀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재건축이 된다고 했는데 바보 같은 놈이 그거를 좀 올랐다고 덜렁 팔아가지고 그 돈은 뭐였습니까? 은행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 짓을 합니다. 또 바보 짓을 하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게 그 다음에는 뭘 또 하는지 압니까? 우리 식당 옆에 부동산 한 가게 12평짜리가 있는데요. 거기 부동산 주인이 보조 업무를 하는 거를 저가 합니다. 그래서 저가 그게 적성에 맞았는데 그러면은 부동산 그 시험도 보고 했으면 될 일을 저는 자만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머리 아픈 거는 뭐냐? 주방장들이 속을 썩입니다. 직원들하고 술 먹고 늦게 하고 가면 아침에 잘 오지도 안 하고 툭 하면 그럼 저는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돈을 벌면 뭐합니까? 저는 속이 천불이 나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뭐가 나냐? 이제 동네 어른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모이면 그 부동산에서 고스톱도 치기 시작합니다. 3점에 1,000원, 뭐 5점에 2,000원 이런 식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봉고차도 이 12인승 봉고차도 준비도 하고 사람들 태우고 해서 정말 잘 벌다가 매운탕 집도 하고 갈비집도 해요. 정말 횟집을 할 때는요. 하루에 4,500도 팝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도까지 와서 제 맛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를 배우기 위해서 돈을 주고 배우고 또 하루차까지 사서 밤 12시까지 장사하고 그 하루차를 끌고 인천 연안부두에 가서 도매상에 가서 회를 떼어와서 또 수족관에 넣고는 2-3시간 자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것만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쁜 게 또 시작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저보다가 5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오빠들 둘이 있으면 뭐하냐고 결혼시켜주라 그래요. 그래 어머니가 형한테 얘기하니까는 자기네가 왜 시키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보고 시켜주라 그래서 또 어머니 말 듣고 제가 시킵니다. 그때 형하고 약속을 합니다. 형 어떻게 할 거냐? 돈을 n분의 1로 해주냐 하니까 자기네는 절대 못한대요. 그러면 내가 할 테니까 부주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동생을 주자.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동네 선후배 친구들을 태우고 김천까지 내려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 돈은 누가 댈까요?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도 결혼까지 시켜주고 서울 왔는데요. 형수라는 사람은 영업집인지 뭔지 시간도 개념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면은 전화해가지고 왜 삼촌이 마음대로 돈을 동생을 줬냐고 결혼 그 비용을 참 돈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든 흑혈기보다 더한 정말 돈에 미쳐도 정말 그렇게 난 미친 사람들 처음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가기 싫은 형 집에 또 어머니 때문에 매 추석이든 설 되면 또 싸들고 갑니다. 어머니 모시고 가서 또 밥 먹고 와야 되는데요. 가면 밥 제대로 해줍니까? 어머니 온갖 구박받고 가면 혼자 가면요. 동생 저렇게 사는데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줄 알아라든지 쓰레기 쳤던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한다고 부모한테 온갖 수모 다 주고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짓들을 많이 했죠. 그래도 다쳤다 그러면 가고 설이라 그러면 가고 추석이라 그러면 또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데 지네들은 귤 하나 사들고 온 적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 운명이 마냥 좋게만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저 나이 40, 40 중반, 이제 40대가 조금 지나네요. 41살이 되든가 40살 좀 됐을 때 제가 32평 아파트를 삽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내가 누구 도움 하나 뭐 내 스스로 그 아파트도 대출도 하지 안 하고 현금을 주고 삽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사는데요.
그렇게 천년만년 남한시가 갈던 내가 그 다음엔 또 뭐가 벌어져요? 어머니 환갑이 걸렸잖아요. 환갑이 해가지고 어머니 뷔페에다가 모시니까 형은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어머니 보고 뷔페했다니까 또 어머니가 싫대요. 굳이 나야가라 호텔을 해달래요. 그래서 또 동네 선배들한테 수소문해서 그 나야가라 호텔 사장한테 사정을 해서 거기를 예약을 잡고 또 어머니 환갑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형 내외는 돈 1원 하나 들고 안 왔어요. 몸뚱이 모으고 지네 4명은. 나는 그 비용하고 모든 게 저거하고, 저 고객은 저가 선배든 친구든 모든 사람 부른 거는 80%가 저 손님입니다.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그 남이 그냥 오나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근 200만 원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예식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데요, 형수가 조카들 그때 애들 중고등학생인가 아마 될 겁니다. 그놈들을 시켜서 그 돈을 몽땅 가지고 가면서 뭐라 그냥 나중에 우리가 어머니 모시니까 그때 준대요. 나는 그렇다 그랬습니다. 제가 사우디 갔다 와서 그렇게 도와주고, 왜? 저는 이제 집까지 있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형네는 전세를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잘하고 있다가 이제 또 하나는 내가 결혼까지 시켜줬던 동생은 내가 집을 32평을 샀을 때 달랑 하이타이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몇 년 더 지나서 이번에는 일산 형이 27평 아파트를 샀대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여동생은 지한테 부주도 안 하는 그 오빠한테 냉장고, 그 당시에 제일 큰, 뭐 지금식으로 하면 그 4,500리터 되겠죠. 대형 그 냉장고를 사준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나중에는 뭐 요거도 먹고 울고 질질 뿌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쓸개 빠진 짓 해놓고 왜 내한테 그런 거 얘기하냐고. 그렇게 속을 썩였던 형제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둘째가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한다고. 자, 중고등학교로 이제 올라가고, 큰 놈은 고등학교로 가야 되니까 또 다른 집 저쪽에 저 엄마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얻어서 방까지 얻어가지고 내보내고 종업원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저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몸은 망가지게 그 좋아하는 담배도 이제 점점 더 늘어나는데요. 뭐가 오냐? 여러분, IMF가 오잖아요. 저가 IMF가 뭔지를 압니까? 이제 남한시가 지옥 고통 속에 떨어지는 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